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학습은 종합 격투기여야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합예술이란 말도 가능하겠네요. 자, 영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도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므로 어휘를 단어장으로 암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구문독해를 따로 배운다든지 이거 배우고 이거 한다는 이러한 커리를 갖고 있다면,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어는 이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알파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 영역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독해할 때 어떤 경우도 듣기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석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바로 들으면서 어휘와 문법을 분석하면서 해석하지 않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알파가 들어오죠. 이 알파, 베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이렇게 어휘와 구문으로 커리큘럼을 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서? 그들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배웠으니 도둑질도 가들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희생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격투기여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손만 쓴다든지 발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발, 몸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실전은 잔인해요. 그래서 반드시 부딪혀서 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에너지를 분산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에 집중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여기 구문 분석하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이거는 읽고 나서도 답을 고르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우선 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제목 고르기인데요. 자, 어떤 심포니든 간에 작곡가나 지휘자라는 것은 다양한 그런 책임을 있죠. 자, 그들은 반드시 브라스밴드, 금관악기 호른과 싱크가 맞아야 돼요. 목관악기와 싱크가 맞게끔 해야 돼요. 근데 포커스 악기가 이거 드러나면 물에 잠식하는 거죠. 비올라를 혹시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에. 자, 지휘자와 그리고 작곡가의 욕망, 바라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왔습니다. 모으다 직결하다라고 마셜 나왔죠? 보십니까? 자, 이러한 관계를 모아서 온전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웅장함이 바로 그 부분의 합을 능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이 컨셉,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심포니의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자, 하이 컨셉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중적 인기 있는 거예요. 그 심포니 갖고 있는 그런 하이 컨셉 능력, 그것이 있다는 거죠. 바운더리, 경계를 드나들며 그리고 발명가 그리고 은유를 만드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요. 그러나 하이 컨셉 에이지, 대문자는 고유명사인 거죠. 하이 컨셉 에이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관계 사이에서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이 메타 능력, 이것은 여러 이름으로 지나가는데 시스템적 생각 또는 게스탈트 띵킹 생각 또는 홀리스틱 전체적인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린다고 합니다. 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쵸? 이제 답을 골라보자고요. 음악의 힘 아닌 거 아시겠죠? 자, 빅픽처 괜찮아요. 그쵸? 큰 그림을 본다는 거니까. 창조성의 에센스, 본질 아니죠. 콜라보레이션, 협동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슬쩍 저도 4번도 끌렸어요. 솔직히 협동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우리는 1분 안에 이것을 판단해서 넘겨야 돼요. 다음으로. 근데 여기서 잠깐 뭐지? 아, 헷갈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이 이거 틀렸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틀렸다고 가정합시다. 틀렸을 때 전체의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80점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맞췄다 가정합시다.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거 맞췄어. 그랬으니 다른 문제에서 전체를 다 도한 게 결국엔 성적이지, 제목 하나 이거 하나 잡았다고 해서 점수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시험도 종합 예술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쭉 하고 답을 고르고, 해석을 쭉 하고 답을 고르고, 그것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나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90점을 나올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한두 개 틀 수 있거든요. 몰라서 트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종합예술이라 말한 거고요. 물론 여기서는 정답은 4번 아니죠. 콜라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그렇죠? 구태여 예를 들 때도 구태여 여기 보면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가 서로 협조한다가 아니라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보다시피 작곡가와 지휘자가 나가요. 지휘자가 하는 게 뭡니까?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이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빅픽처인 겁니다. 자, 그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콜라보를 볼 수 있겠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욕망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빅픽처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경계를 드러내며 이런 것들, 이것도 힌트가 되겠죠. 경계 기능한다는 것 자체가 콜라보의 개념이 아니라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관계를 보는, 이게 뭐예요? 빅픽처인 거죠. 관계 사이에서 관계를 본다. 그게 뭡니까? 이게 또 빅픽처인 거죠. 만약 관계로만 본다면 콜라보로 볼 수 있지만 이건 빅픽처가 맞는 거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커다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틀렸어. 예를 들면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틀렸을까? 스님이 그러는데 이게 주제문이래. 네가 놓친 게 주제문이야. 이게 주제문 놓친 거야. 이걸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안 가지 라고 하면 그거 따르지 마세요. 그 사람 촌스러운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든 맞힐 수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제가 설명한 걸 통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그러나 다음에 또 나오면 그럴 땐 몰라요. 누구 상도 못합니다. 그게 영어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90점은 넘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전체를 읽고 나서 예를 들어 30분에 90점이 나올까요? 40분에 90점이 나올까요? 아니 95점이 나올까요? 무조건 얘가 낫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다른 거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보단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더 잘하는 학생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것은 분명 정답은 빅픽처가 맞겠죠. 네. 종합예술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이 장황해졌습니다.